예. 그, 어, 예. 아무튼 반가운 얼굴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전체 진행을 맡은 인천의 민혁기라고 합니다. 예. 어, 젊다고 해야 된다고 하셔갖고. 예, 아무튼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총회는 4시 반부터 시작되게 될 거고요. 총회 시작 전에 앞서서 마침 우리 그 공론 포럼 그 회원분들 중에 최근에 책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15분 정도씩 그 책 소개, 책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를 좀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먼저 박상일 고문님 자리 계시죠? 저기 계시네요. 마이크 지금 말씀 괜찮으세요? 예.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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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박상일 고문님께서 최근에 전환실의 농촌의 길이라는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동안 이제 삶의 이야기, 또 주민자치의 이야기, 마을 이야기를 담으셨다고 해서 이 책 소개와 함께, 고문님 소개와 함께 책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5분 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그 시간이 그 4시 반에는 반드시 시작해야 돼서요. 제 바탕화면이 제 얼굴 지금 보이시죠? 음. 제 바탕화면이 여기 있다. 이렇게 되면 멈춰 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고모님 압력을 엄청 주시네. 예. 고모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일입니다. 해남에 살고 있고요. 평생 이 농업 농촌 문제를 보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농업 환경, 농촌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특히 그 농업 농촌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 평생 이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농업 농촌 운동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운동론을 좀 제시를 하는 것이 하나의 책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에서 전환시대 농촌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게 책을 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운동의 새로운 발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책을 내게 된 배경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농촌이 지방 소멸을 더대 걸렸죠. 근데 이 지방 소멸이라는 이 단어가 뜨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실제로 그 내용을 훑어보면은 대단히 그 음모적이고 또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진실하지 않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다. 결국은 이게 도시 중심 성장 발전론자들의 하나의 궤변에 의해서 지금 농촌을 하나의 소멸의 이렇게 어떤 더 씌우고 있는 이런 형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자치분권에 대한 불길이 일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치 발전과 더불어서 이런 흐름들을 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농촌이 어려운 환경에 농촌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었죠. 근데 농촌의 지자체들이 재정이 팽창이 되고, 농촌의 기구들이 날로 이렇게 커져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5%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남만 하더라도 지금 1년 예산이 1조 4천억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북부가 해남보다도 6.9배인데 거기보다도 더 많아요. 예. 자, 이렇게 재정이 팽창돼가고 자치단체의 규모들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그러는데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날로 피폐해져가고 어려워져가고 또 이런 자치 분권이 어떤 지역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새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변화의 흐름, 그런 혁신적 의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혁신적 의지에 힘을 빼는 이 주민 행복의 뒷전으로 가는 이런 거꾸로 가는 자치분권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은 날로 이제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거고, 행정은 공급자 중심의 하나의 서비스의 공급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주민들은 그 행정의 수요자라는, 서비스의 수요자라는 입장에서 자꾸 마이너스 모드에 걸려드는 이런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은 시대 변화의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더 씌워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포스트 포드주의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 사이로, 예, 소품목 다생산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 농업 농촌이 어떤 생산 중심에서 다원적 기능 중심으로, 그동안에 가격이 지배했던 시장이 가치 중심 시장으로 변화되는 이런 변화 큰 흐름들을 타고 있다. 또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동안에 증산 위주의 농업에 철퇴가 되는 반면에 결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던져주는 거고. 수축 사회의 어떤 이런 현상 속에서 그동안의 성장 발전의 하나의 패러다임 구조 속에서 이제는 이 삶의 질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들을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분봉마을, 관계인구, 가치농업입니다. 이 둔봉이라는 것은 논 옆에 작은 물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대주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 그 생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둔봉이 굉장히 효자 노릇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둔봉을 팜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음, 굉장히 유지되는데 아주 효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음, 이러한 방식들이 우리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하고 어떤 연동시켜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이 정치 일변도, 행정 일변도의 그런 자치였다 간다 하면은 이제는 생활자치와 순환경제를 연동하는 그런 생태계 중심의 어떤 그런 자치 모델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음, 근데 이게 결국 우리 전통 마을, 과거에 뭐 천년 이상 유지되어 있는 그런 대동계나 생활협동계가 병립되는 이런 음, 전통 마을 구조가 딱 이런 구조를 갖고 음, 있는데 음, 이런 구조의 모델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자치분권의 모델로 고민할 필요가, 채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가치의 띠를 잇는 그런 관계망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시대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바로 관계 인구입니다. 그런데 관계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되는 것들이 마치 그 우리가 벌을 연상해서 생각한다면 벌이 필요하다 하니까는 뜰채를 들고 벌을 잡으러 다니는 지금 이런 형국으로서 도시의 생활인구 뭐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국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인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결국은 힘기가 있으면 벌은 저절로 모여드는 것처럼 농촌 다음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구조들을 음,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이제 가치 농업입니다. 이 가치 중심 시장에 종응하자는 것입니다. 이 가치 중심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소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농업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농 중심 이런 형태로 해서 농촌의 어떤 정책들이 유지되었다 간다 하면은 이것들을 이제 가족 중소농 중심의 그런 지역 농업 패턴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치와 순환 경제와 연동하는 이런 구조로 같이 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상향식을 하죠. 상향식이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 좀 음, 거하게 한옥을 지을 때는 이 상향식이라는 것은 대들보를 거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그 한옥은 땅에다가 고정해서 짓는 게 아니라 땅 위에다가 균형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얹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아보 사이를 그어는 대들보를 갖다가 걸어주는 역할이 상냥식인데 이게 바로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고민하고 있는 사회 소통 구조 만들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이 공론장 운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한옥의 상향식, 대들보를 거는 그런 어떤 운동으로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오늘날 여러 가지 뒤뚱거리는 사회를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런 문제들을 농촌 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런 새로운 어떤 시대 변화의 흐름들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저는 분봉마을과 관계인구, 가치농업 이거를 저는 세 박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을 저는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앞으로 이 책이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떤 농업 농촌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가들에게 작은아마 조그만한 이 미씨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제가 책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도 너무 잘 지켜주셨고요. 예. 여유 있게 끝났습니다. 약간 시간이 더 있어서 방금 농촌에 대한 이야기, 또 자치분권의 이야기, 또 이제 더 활력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 한 분 정도만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다들 질문을 하실 여건이 안 되실까요? 예. 그러면, 어, 저, 제가 방금 교보문고에서 그 고모님이 쓰신 책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채팅창에 책을 올려놨습니다. 전환시대 농촌의 길. 그래서 처음에 둔벙마을이라고 하실 때, 이게 돌봄마을인지, 덤벙마을인지, 봄동마을인지 계속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둔벙마을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아까 처음에 해 주셨었는데, 이제 거기 둔벙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 한 음, 번만 더 좀 쉽게 이해갈 수 있도록 이 둔벙마을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 그 요즘에는 이렇게 관계수로가 많이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는 논 옆에다가 작은 물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이도록 해가지고 그 물을 논에다가 물을 대주는 이거는 이제 둔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이 둔벙이 굉장히 중요한 효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에는 지원 사업을 해요. 둔벙 하나를 파는데 200만 원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농촌진흥청에서 이 둔벙의 생태적 가치를 조사를 해보니까 둔벙을 파놓고 5년 이상이 되면은 놀랍게도 우포늪 있잖아요. 우포늪의 수소 생물의 70%까지 이게 둔벙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결국은 우리가 거기다가 물고기를 잡아놓고 수초를 기르지 않고 하더라도 둔봉에서 스스로 생태계가 유지되면서 그게 점점 옆에 논으로 이렇게 확장돼가는 이런 구조인 것처럼 지금까지 수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고기를 키우고 물고기가 먹이 주고 병들면은 거기다가 뭐 약을 주고 하는 이런 개념에 지금 자치분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런 생태형의 둔벙마을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전환시키면은 생태계가 유지되는 결국은 그것이 생활자치와 순환경제의 연동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자생적으로, 예, 좀 정말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이현주 운영위원님, 그 말씀 지금 가능하실까요? 네, 예, 예. 가능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이현주 운영위원님께서도 최근에 경계를 넘어 나로 서다라는 글을 쓰셨다고, 책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매일매일 글을 써 내려가시면서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다고 말씀을 전해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작은 자의 목소리를 예, 지나치지 않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상일 공부님께서 농촌 운동을 삶으로 살아내신 큰 산이셨다면 저는 아마 그 동네의 작은 텃밭을 막 시작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잘 예. 들립니다. 예, 화면이 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텃밭을 시작하고 있는 꼬마 농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저를 좀 소개를 한다면 제도권에 편입하지 않고 오히려 길 위에서 실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작은 한 시민이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길이를 걸어가면서 보게 되는 가장자리, 시선,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새에서 제도권에서 지켜지고 지켜지지 않는 그 틈새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을 끝까지 좀 목소리를 적어내고 기록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그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좀 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제가 굳이 어떤 타이틀이나 꼬리표를 넣지 않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죠. 지금 오히려 소멸해지고 있는 관계인구가 중요하고 오히려 그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중요한 저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좀 흔들리면서 사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은요, 아직 책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제 안에 내면을 이루고 있는 것, 나를 이루고 있는 것, 나의 느낌과 나의 사고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경계를 넘어 나로 서다라고 좀 적었고요. 그 부분들이 나오기까지 사실 조금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좀 전하고 나누는 방법들을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AI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물질 만능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중요한 그 데이터에 숨겨진 맥락들이 분명히 있는데 데이터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AI의 감옥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나누는 그러니까 책이라기보다는 작은 원고를 나누는 방식도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른 선물 경제 방식으로 좀 나누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원고를 쓰고 그 부분들에 동의하고 그 부분에 내 안에 어떤 감동과 어떤 질문이 던져진다면 그 부분들을 어떤 사람들은 피드백, 감동, 편지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이 글이 한 편의 글로 나올 수 있도록 경력금, 후원금을 전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굳이 제가 고집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좀 작게나마 실험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고요. 우선은 이제 제 안에 나는 좀 어떠한가,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어떠한가를 좀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실제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작년 연말에 이제 그윤 대통령께서 계엄령 소식을 계엄령을 선전포고하고 나서 흔들리는 자아를 붙잡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히려 이 글을 알리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는데 이 흔들리는 나는 무엇이
무엇인가를 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내 안에 부유하는 여러 삶의 조각들, 기억의 조각들을 포기하지 않고 좀 적었던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은 기업용 소식을 어디서 처음 좀 접하셨나요? 이정수 선생님 제가 예, 아, 저는 퇴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집에 있었는데, 저희 재수생 아들이 엄마 계엄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근데 그거 한 세 번 얘기하고선 TV를 처음 틀고 알았습니다. 집에서 접했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광재 선생님은 어디서 처음 접하셨나요? 그 소식을 듣고 좀 어떠셨나요? 소리. 아, 예, 예. 저는 유튜브를 자주 보는 상황인데 유튜브에서 먼저 접했습니다. 집에 있는 게 아니어서 텔레비에서는 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게 귀가 좀 의심스럽고 요즘 세상에 계엄이라는 말이 이게 되는 말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현실이어서 좀 막막하긴 했었습니다. 심정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누군가는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저도 초기를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이 가짜 뉴스가 계속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실제인 것을 알고 남편 연구실로 전화를 해서 남편 빨리 들어와 통금될지도 모르겠어라는 전화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무한 여객기 사고들이 좀 있었죠. 어,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장 꼭대기층에 살고 계신 할머니께서 저에게 안부를 좀 물어주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웃음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이 죽었어. 올해처럼 힘들었던 때가 없네. 어른들이 서로 싸움만 하니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랄지 걱정돼. 섹시, 우리 잘 살아 있어야 해. 그래야 오고 가며 이렇게 인사라도 할 수 있지. 그 안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그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제 마음이 아마 오히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잘 살아내고 있는가 이 사회적인 고민도 있지만 가장 민주주의의 밑바탕인 내 마음의 안보를 묻기 시작하는 작업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나 아는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좌우로 나뉘어서 쌓이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나는 중요하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좀 끊임없이 물어보기 시작했고요. 그 기록들이 30일간의 민주주의 여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안에서 힘들고, 이 부분들을 절망하지 말아야 해, 실패하지 말아야 해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다른 이름, 희망을 좀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그 부분들이 실패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작은 신뢰들을 모아가는 것. 지금 여기 운영위원님들, 그 여러 선배 시민들이 함께 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세대별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최근 들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후진국과 중진국 그리고 선진국 이 3세대가 모여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세대가 살아가는 언어가 다 다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옳다, 그르다, 틀리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각자 경계를 치고 옳다, 그르다, 틀리다, 아니다가 아니라 경계를 좀 풀어내고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꺼내놓고 함께 갈등을 좀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것들, 새롭게 함께 연대하고 세워야 할 것들, 끝까지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모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작은 속어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오히려 한 생명이라는 언덕, 민주주의라는 마음의 언덕에 제가 온전히 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작은 자,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자와 동행하다가 작은 자, 작은 당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동안은 이게 좀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에서 작은 자는 작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존재. 이 땅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며 살고 있지만 많은 것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보듬고 포용하며 살아가는 힘 있는 작은 존재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오히려 저는 시민사회 그리고 뭐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계가 무너질 때 본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각자 나에게 어떤 것들은 실리가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오히려 당사자의 목소리가 나오기보다 그 줄에 서기 바쁜 모습들을 좀 보았고요. 오히려 나의 실리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중요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당사자의 이야기, 여기 모인 작은 자들이 그 신뢰를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신뢰의 씨앗을 키워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로 축배를 건네는 말 중에 하나가 레치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떤 부분에 해석을 하게 되면 삶을 위하여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석하면 생명을 위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뜻을 좀 잘 들여다보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부당하고 하다라고 느껴지는 삶이더라도 그 생은 여전히 거룩하고 서로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이 우리 당사자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했으면 하고요. 그것들이 생명으로 모일 때 옳고 그르다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시민 제3의 길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 넉넉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두 분 책을 꼭 구해서 읽어야겠다는 예, 다짐을 하면서 이제 좋은 시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4시 반이 약간 넘었어요. 그래서 바로 총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